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볼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어떻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통화정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처음 보는 현상 같아요. 이렇게 최단기에 이렇게 높게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모습 처음 보고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자, 미국 당장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정책을 쓰겠죠. 하지만 거기에 연동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여기에 연동된 이 전 세계 시장은 지금 휘청거리다 못해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인 나라도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런데 앞으로가 어떠냐는 게 또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높이 금리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언제쯤 잦아드느냐, 언제쯤 떨어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고 있는,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상황 녹록치 않죠. 지금 러시아는 뭐 동원령까지 하면서 전쟁의 장기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계속 삽질하고 있죠. 제로 코로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줬던 큰 원인들, 일단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것들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조치로 금리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높고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가 나와야만 이제 금리가 더 높이, 더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될 것인데, 지난번 0.75 최근에 올릴 때 그 전에 이제 금리 인상 많이 못할 거다,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0.75 또 갔던 거거든요. 8% 넘게 나왔었고 8.3 정도 됐었죠. 자, 중요한 게 이 CPI 물가지수 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이 거주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 나라에 비해서 이 물가에 반영되는, 이 지수에 반영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30%가 넘습니다. 미국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따라서 그 말은 뭐냐? 이 물가가 꺾이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거주비의 하락이라는 거예요. 자, 거주비의 하락은 어떻게 나오죠? 결국 집값이 떨어져야 임대가도 하락을 같이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둘은 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임대가가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집값이 또 빠지면서 임대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중요한 점은 이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집값이 10년 만에 꺾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012년부터 계속 상승해 왔는데 10년 만에 이 사이클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뭐 또 미국 집값 폭락하는 이 기사 처음 보시고 영상 뭐 1분만 보면서 집값이 이제 미국 집값이 폭락하니까 우리도 폭락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하게 금리 상승의 인상의 사이클이 추세를 더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높이를 더 높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전환 포인트가 발현이 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이제 CPI 지수에는 거주비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거를 거주비를 빼고 나서 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율도 30%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의 집값의 하락은 물가 CPI 지수의 그 하락에 영향을 주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집값이 왜 꺾였을까요? 결국 금리입니다. 미국이 단기적으로 높게 연속적으로 올리니까 자국에서도
금리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뭐 3.6%, 시애틀도 뭐 이렇게 빠지고 샌디에이고도 2%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 있던 원인은 바로 모기지 금리가 2배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게 1년 새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 새. 예. 자, 금리를 미국이 급진적으로 올린 것이 언제죠? 3월부터 올렸잖아요. 0.5에서 이제 3.25까지. 이게 배율로 따지면 몇 배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시장금리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2배가 급등한 겁니다. 원래 3%대에서 지금 6%대가 된 거예요. 예, 지금 6%대입니다. 미국의 모기지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금리가 지금 바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상일 거 아니에요. 이상이거나 그대로 가거나.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충격을 이미 이제 부동산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냉각이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무려 30%가 넘게, 대략 한 32%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CPI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전 세계인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냐, 언제 이게 멈추고 언제 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고점이 왔구나. 금리가 더 추가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 공포보다는 이제 내려가겠구나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대도시 주택가 가격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만 뭐 장기 뭐 이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만 떼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전월 대비 0.44. 이게 뭐 아직 연치로 하면은 아직 뭐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제 월차로 봤을 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20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거다. 그래서 낙폭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크고 이제 시애틀, 샌디에고 순이다. 자,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금리죠.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담보대출도 뛰었다. 그래서 6%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는 연초 대비해서 2배로 올라. 지금 매수자가 위축됐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판매도 급감, 거래량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는 당연히 관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출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는 가치로 가격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리포트가 냉각이 빠르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좋을 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다 고점 찍었잖아요. 지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물가가 지금 이상으로 뛴다? 이거는 보기 어렵죠. 그래서 물가가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이제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뭐 다 죽자는 거니까 뭐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오늘 중요한 소식 이거는 진짜 최근래 본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거주비를 포함하는 미국 거기 또 비율도 높은 30% 넘게 반영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게 과거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 침체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금리를 내렸다가 바로 올렸다가 바로 내려주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올려져 있는 금리가 뭐 빠르게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니까 뭐 시장의 반등이 빠르게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 조절을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집중하고 우리 하느니 이제 어느 정도 수준대에서 버틸 건지 사실 우리나라는 한계점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올려봐야 뭐 0.5 정도 더 올리고 버티기로 나중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주식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지금 원래 가치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지.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예,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제깍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은 초기 재개발 관련해서 정비사업 방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 분석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1월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10월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또 들으실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